데이비드 호킨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피 기제는 그 자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억제하고 억압한 감정에서 오는 압박을 낮추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힘과 부자연구소 나나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르바이트나 직장 경험과 거기에서 제가 얻은 엄청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직장 구하시거나 아르바이트 구할 때 도움이 되실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막 신문도 돌려보고 막 우유도 배달하고 성공하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약간의 철이 들고 눈치가 생기고 나서 집에 용돈 달라고 하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시작을 했죠. 여기 스크롤 올리듯이 쭉 이렇게 올려볼게요. 올라가나? 오케이. 스파게티 전문점 주방에서 반찬 담기, 족발집 전단지 돌리기, 분식점 알바, 고깃집 알바, 지하상가 음식 배달, 칼국수 병원 배달. 병원에다가 몰래 칼국수 원래 주면 안 되는데 철가방 들고서 배달했었어요 진짜. 와 20살 때였는데 그때. 일식점 서빙, 과학실험 도우미. 이때 물고기를 냉각시킨 다음에 천천히 찬물에다가 녹이면 다시 살아나요. 그런 실험을 과학의 날을 보여줬던 걸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끔찍하네요. 얼마나 많은 붕어를 죽였는지. 자동차 코팅제 판매 영업,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발수 코팅제라고 하면서 막 창문 닦아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닦으면은 뭐 벌레도 안 붙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했던 거 있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거 판매 수당 받는 그런 코팅제가 알고 보니까 뻥이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울면서 그만뒀던 기억이 나요. 내가 여태까지 거짓말을 했었다니 막 이러면서. 과학 전시관 설명 도우미. 전 사실은 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포기했었는데 과학 실험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월마트 안내방송 도우미. 마트 문 쫙 열리면은 마이크 들고 막 서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희망과 꿈을 드리는 월마트 대전점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었어요. 골프장 캐디. 이거 할 얘기 많죠. 돈은 진짜 많이 벌고 진짜 빡세요. 정말 돈 짧게 바짝 벌고 싶으신 분들 여기 가서 일하시면 되는데 교육기간이 좀 길어요. 이게 촬영 도우미, 예쁘게 찍는 각도 이런 걸 좀 아는데 제 얼굴은 별로 이쁘게 안 나온다고 해서 좀 약간 고민해요. 결혼식 신부 도우미 3년을 주말 알바로 하면서 그 돈으로 생활비 쓰면서 대학교 졸업했었죠. 바텐더 하루 했어요. 명함 현수막 제작 알바, 아파트 입주 청소. 돈은 되게 짭짤했어요. 제가 사장인 것처럼 하면서 일을 받아다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몇 살이야? 22살인가 3살이었는데 진짜 어이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폐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먼지 하도 먹고 해가지고 일 잘 할 줄 몰라서. 벽화 그리기, 교재 사파 그리기, 캐릭터 디자인도 했었고 초상화 그려주기 했었고 보고서 삽도 편집 알바, 제품 디자이너 전공 살려서 디자이너로 이제 정식 취직했을 때고 인테리어 현장 격리, 전시 부스 제작 알바, 제품 도장 알바, 공장에서 뿌리는 페인트를 이렇게 제품 도장했었어요. 사랑의 열매 색칠했었어요. 디자인 스케치 강사 이거 진짜 재밌었죠. 그거를 제가 평생 하고 살 줄 알았죠. 카탈로그 디자인, 페이스 페인팅 요거는 2006년도 월드컵 때 하고 영어 번역, 전시 디자이너 코엑스 같은데 그런데 전시할 부스를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회사인데 진짜 빡세. 30시간 일해보셨어요? 30시간? 30시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오늘 출근했는데 내일 그 시간까지 퇴근을 안 해. 마트에서 초등학생 영어 과외 해봤고 호주 맥도날드 알바, 이탈리안 레스토랑 알바, 아시안 레스토랑 알바, 호주 생필품점 알바는 다이소 같은 데거든요. 손님들이 별로 안 바빠가지고 계속 손님들이랑 얘기하고 놀았어요 사실은. 치킨집 알바, 호주 베이커리 알바, 그리스 아저씨가 운영하던 데라서 그리스어 잠깐 한 2마디 배웠었는데 환경 디자이너, 공원이나 다리 그런 거 하는 업체였었어요. 대학교에서 조교도 하면서 이제 상담 업무를 그때 많이 해봤고 영어회화 코치, 내신 과외, 입시 과외, 휴대폰 판매 다단계도 해봤고요. 어머니 도와드리냐고. 데이 트레이더, 코인 트레이딩에 미쳤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무릎이 아파요. 하도 앉아서 그거 해가지고. 세미나 기획 진행 한 30번 정도 기획하고 진행하고 독서 코칭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개발 코치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유튜버 하고 있고 이렇게 다 세보니까 54개 정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이렇게 많이 옮겼으니까 저 같은 사람 절대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경험이 진짜 많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다른 일을 하면서 적응을 하고 했을 거기 때문에 꼭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자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겠어요. 이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혹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데 다른데 어디 나한테 더 괜찮은 게 없을까 하고 옮겨 다니고 싶으시면 옮겨 다니세요. 계속 옮겨 다니고 그러다가 어떤 걸 알게 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 진짜 잘 알게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지금도 맨날 일기장에 쓰면서 확인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입시킨 건 아닌가?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싫은 거는 진짜 금방 잘 알게 돼요. 이 직장에서도 싫고 저 직장에서도 이거는 싫고 전 죽어도 싫은 게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거,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랑 일하는 거, 괜히 꼰대짓 하는 사람들, 나보다 잘난 거는 몇 년 더 일찍 태어난 거밖에 없는데 되게 선배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런 거는 내가 저 사람이 싫은 건가? 여기에서만 싫은 건가? 저쪽에선 괜찮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그냥 다 싫어. 정말 내가 뭘 싫어하는지는 정말 잘 알게 된다. 여기 진짜 핵심이 있어요.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최대한 안 하는 환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편집이에요. 편집. 그렇게 삶에서 싫어하는 것들, 내가 정말 죽어도 못하는 것들, 나한테 효율 안 나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모는 것 같은 것들이 아주 교집합, 그 공통점이 되는 것들마다 똑똑 떼가지고 다 버려. 최대한. 그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떤 장점을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참느라고 애쓰는데 사용했던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에다 사용을 하면은 내가 업무 효율과 인생의 행복감이 파격적으로 넓어져요. 그렇게 넓어지면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아. 난 단지 부정적인 것을 내가 버티고 참고 억제하고 제재하고 나를 막 자책했던, 그런데 사용됐던 그런 에너지를 내가 덜 싫어하는 거 또는 좋아하는 것에 더 많이 투입을 시키면서 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거의 내 장점이나 특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 강점이 확대되는 거예요. 내 강점이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잘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은 그거는 잘하는 거에 가려져요. 그리고 좀 용서가 돼. 약점이 없는 사람,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많은 에너지를 부정적인 데다가 정말 많이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는 뭐 평생 직장, 참는 게 미덕이다, 침묵은 금이다, 버티는 게 남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나머지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직접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찍어 먹어봐야 알고, 직접 발을 담가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아니면 나한테는 진짜 안 맞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그냥 참을성이 없는 건가 싶어서 딴 데로 또 가봤더니 거기에서 또 이 일이 딱 안 맞고, 여기에 갔는데도 이 일 때문에 되게 부딪히고 하면 난 그 일이 진짜 안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내 삶에서 편집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그 일이 맞는다고 해서 나한테도 그 일이 맞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람은 왜 다 다르게 태어났을까요? 다 다른 능력이 있고, 다 다른 재능이 있고, 다 다르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만의 취향, 이 사람만의 특성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근데 왜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다 똑같이 거기서 버티고 똑같이 성과를 내기 바라면은 우리가 다르게 태어난 거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욕심이 많고 나는 끈기가 없어.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죽어도 그냥은 못 참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떤 것이 맞는지 내가 찾아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자. 뭘 좋아하는지 찾는 거 너무 어려워. 근데 뭘 싫어하는지 찾는 거 진짜 쉬워.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일 위주로 하니까 효율이 더 많아지고,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좀 즐기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잘하는 일들이 이렇게 쌓여가고 나니까 제가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들 위주로 키워놨더니 이젠 결국 그게 좋아하는 일과 제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로 바뀐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 너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진짜 죽어도 안 맞는 일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제발 좀 그만 좀 자학하시고 그만 좀 고문을 하시고요. 물론 성인이면 내 밥벌이는 해야 되지만 자녀분을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자녀들이 밥 먹고 따뜻한 데서 재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또는 이런 직장이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멋있어 보이는 삶이라도 우선 살아봐야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거 말고 내가 정한 이유, 남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의 자율성을 나 스스로가 존중하고 내가 겪으면서 깨달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그것을 레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실패, 상처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왜? 나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다가 내가 겪은 공부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였나? So keep looking. Don't settle. Don't settle, keep looking이라고 했잖아요. 한 곳에 딱 안주해서 그냥 자리 잡아버리지 말고 계속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그 많이 남은 인생 중에서 직장 한두 개 해보고 그만두기 너무 아쉽지 않아요? 한두 군데에서 그냥 살아보고서 이게 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건 말건 무책임하다 너 그러면은 뭐 스펙 못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건 말건 간에 내 내면에서 말하는 소리에 따르고 내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하기 싫으면은 왜 하기 싫은지 제대로 들여다 본 다음에 조금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조금 남들보다 덜 간지날 수도 있어요 당장엔. 그렇지만 해보세요. 해봐야 내가 알아. 내가 해봐야지 그 다음에도 어떤 선택이 주어졌을 때 이게 내가 취할 만한 건지 아니면 버릴 만한 패인지 그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진짜 좋은 기회가 왔는데 경험을 그동안 안 해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판단도 못하면은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나중에 만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54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건 그겁니다. 많이 경험해보세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털어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무책임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세상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올리는 일이 될 수 있고 결국 그 경험치가 올라가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게 돼요. 원하는 일을 하고 사세요. 괜찮아. 괜찮아.